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이제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보합권이었습니다. 보합입니다. 예. 특별히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시장. 예. 네. 근데 이제 섹터별로 좀 움직입니다. 이거 차트, 이거 나스닥 차트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죠. 별일 있었나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직 지금 안 나오나요? 요게 어제 아침에 제가 별일 없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도 별일 없죠. 네. 그냥 별일 없이 그냥 그런 시장입니다. 아하. 그 안에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종목 장세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파적인 시장은 그냥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였고요. 상당히 독특한 것은 지금 유가 WTI 선물 기준으로 108달러까지 갔습니다. 달랜더스도 좀 올랐고 그리고 우리 원화도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이 주요 지표들이 시장의 부정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 지표보다 즉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 내용보다도 지금은 실적 발표와 FOMC 회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주요 빅테크들은 이번 주에 다 끝나는 거고요. 네. 다음 주 되면은 다시 또 관심은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종목들 중에 독특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시간에서 이건 이제 약 1시간 전 내용이라서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 정도 하락이요. 지금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시면요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이제 약밥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마존도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서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3%. 지금은 올라왔고요. 메타도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서 6%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벳도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분에 63% 증가한다는 부분, 그리고 OPM이 36% 정도 된다는 요 내용 때문에 시간에서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퀄컴이 있습니다. 퀄컴은 어닝미스가 발표됐어요. 예, 약간 시장 컨셉보다 좀 네. 낮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시간에서 12.7%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퀄컴의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스마트폰 부분에 올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불러드린 이유는 가만히 보시면 호실적 발표했는데 어떤 애들은 빠지고 어떤 애는 오르고 그리고 실적 미스인데 어떤 애는 오르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자체보다는 자본 지출 규모 지금 메타가 빠지는 건 자본 지출 규모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상보다 더 많은 자본 지출 규모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본 지출이 되면은 그러면 그것을 향후에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 규모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요것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실적 좋게 발표했던 시게이트가 약 11% 올랐고 블룸 에너지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27%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픈 AI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빠졌다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다. 오픈 AI 진영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쪽 반도체 쪽은 시간에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오늘도 똑같이 보시면은 반도체 쪽은 다시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올랐습니다. 그럼 이해 되시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반도체나 이런 쪽은 뭐 어제 막 걱정을 막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인텔이 12% 올랐거든요. 근데 인텔이 재밌으니까 요것도 말씀. 12%가 올랐어요. 예, 인텔은 뭐 이제 완전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인텔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인텔이 실적이 여전히 뭐 실적이 뭐 적자 부분은 이제 좀 축소된다는 부분도 좀 있지만 상호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호재성 내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글의 차세대 AI용 TPU에 인텔의 파운드리 첨단 패키지 기술을 공급한다. 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다고 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인텔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텔 주가에 네, 대해서? 인텔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매우 자랑스럽다. 이거 내가 책임지고 이뤄낸 일이다. 지분의 일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성과가 내고 있고 인텔 주가가 오르는 인텔 회사와 미국 국민의 축하를 전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인텔 주가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인텔이 올라가고 인텔이 지원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반도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려가 되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을 좀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텔 주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네. 그 전에도 그랬고요. 네, 그러나 인텔이 지금 역사적 신호가 내면서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은 미국 정부에서 막 열심히 살린 거는 맞긴 맞죠. 지분을 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밀어주고 막. 예. 그리고 또 인텔의 반도체 제조업의 부활을 노리고 지금 미국이 정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반도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텔 그리고 우리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게 급등할 때 뭐 저는 뭐 향후 전망 이런 거에 이코노미스트 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개별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저도 언급은 드리지만 뭐 몰라서 언급을 안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아침 시황 위주로 하니까 잘 언급을 드리지는 않는데 인텔이 주가 올랐을 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올랐을 때 제가 얼핏 저는 뭐 댓글 많이 보지 않지만 인텔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예, 지금도 그렇고 인텔 공매도 때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요즘에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제 플러스 0.75% 상승해서 6,690포인트, 코스닥은 0.39% 올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소폭 팔았고요. 제가 이 수급을 설명드릴 때 코스피 개인 외국인 기관, 코스닥 개인 외국인 기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기관들을 나눠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데 가끔 제가 기관을 나눠서 할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런 날은 무슨 날일까요? 뭔가 예. 기관들을 제가 이렇게 투신해서 이만큼 샀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이만큼 샀습니다. 연기금에서 이만큼 샀습니다. 이런 날은 뭐냐면 기관들이 액티브로 들어와서 조목 장세가 됐을 때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때는 조목 장세일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조목 장세가 아닐 때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기관들이 맨날 팔고 뭐 이럴 때는 의미가 없고요. 네. 기관들이 동시에 이 3대 주체가 들어와서 매수할 때는 그럴 때는 굉장히 강력한 종목 장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불러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도 마이너스 0.3%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빠졌다고 하면서 마이너스 0.3%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는 쭉 작은 폭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마이너스에서. 근데 선물이 매수 우위에 수급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있다가 오후 들면서 쭉 올라가서 결국은 플러스 0.75% 올리던 평선 타고 가는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보시면요. 차트도 얘도 이게 지금 올리던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올리던 평선 타고 가고 있고요. 만일 빠지면 11이도 평선을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던 평선 타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 제일 센 거예요. 세다라는 게 막 폭등하는 게 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는 저가 봐도 되게 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참하다. 저러다가 위로 튀면은 어떻다고요? 단계상투 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전력설비, 원자력, 방산, 지주사의 ETF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왜 그 지금 이번 주 내내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또 강했거든요.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랬는데 어제도 독특하게 우리 전력설비 쪽 그러면은 뭐 3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얘네들보다도요 중소형 전력 설비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장기화에 대비해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핵 합의 없이는 해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급등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유가 급등하고 그리고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현재 금리 충분히 제한적이고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위헌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동결이 8분, 인하 1분, 완화적 표현을 삭제하자는 분이 3분 있었습니다. 이 완화적 표현을 삭제하자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국채 수익률 상승과 상승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결국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것인가를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연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할리데이 리스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은 맞아요. 네. 그런데 굳이 하락하고 있거나 매물 맞는 거를 기다려야지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할 기회가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연준 의장 후보가 상원은행위원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확실시 된 거죠. 네. 이제 연준 의장이 됩니다. 5월 중순에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애플 실적 발표하고 PC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 이동평을 타고 가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고요. 그런데 견조하다고 하지 급등하진 않잖아요, 지수가.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 상승폭이 돌아다니면서 테마나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습니까? 오늘 10시 한다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본실적 발표인데 저는 삼성전자가 본실적 발표하고 상승할 거라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잠정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세론이 있었고요. 네. 이미 이제 발표된 내용으로 이제 본실적 발표하는 거고 이제 이게 만약에 잠정 실적하고 본실적하고의 여기서 숫자의 차이가 생기면 시장은 거기 이제 화내겠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뭐 지난번하고 똑같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큰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요. 뭐에 관심을 갖냐면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컨퍼런스 콜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러면 HBM4의 수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운드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새로운 자본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주저하는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벤트가 있는 날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NST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소폭 상승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SK스퀘어 따라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전력 기기들 그리고 전력 에너지 장비들 얘네들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서 선두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 상위 80개거든요. 붉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흐름 자체는 괜찮은 걸 보여주고요. 이쪽이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다 빨가네요 지금.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2차 전지는 살짝이고 자동차는 한 이틀 동안 좀 상승을 했는데 그냥 보합권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조선망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고요. 여기도 지금 몽땅 딱 빨갛죠. 이거 전략기기 원자력 이쪽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이브가 6% 오는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괜찮게. 적자 나지 않았었어요? 아니, 예상보다는 괜찮게 좀 그래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왜 제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야간 선물에서 마이너스 나고 뭐 미국 시장도 주춤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냥 올리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벌어지면은 좀 위험하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내용에서 몇 가지 뭐 특이한 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것만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발 뉴스인데요. 이란이 지난번에 협상의 제안을 미국이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파키스탄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수정할 거면 처음부터 그럼 좀, 좀 하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단독이긴 한데 이란과 사우디 그러니까 오만의 제안 오타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의 제안으로 이란과 사우디 그리고 걸프국들이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은 같이 공동 컨소시엄에서 돈 받자는 얘기인가 처음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기사였어요.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직접 나서지 못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미국 직접 나서지 못해서 미국은 지금 먼저 이 뉴스부터 뒤에 것도 같이 해볼게요. 미국은 지금 이거 물리적 전쟁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직접적인 물리적 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다른 이 뉴스를 전쟁이요? 보면서. 예. 뭐 경제 전쟁. 예,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뉴스를 보시면요, 미국 재무부의 베선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급하는 기업에 중대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란군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네트워크에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이 금융 제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장기화하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네. 핵 합의 없이는 계속 장기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미사일 쏜 거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봉쇄해버리는 게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걸 또 가만히 보면 UAE 탈퇴하고 그리고 뭐 걸프 국가들이 컨소시엄 하자고 하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미국의 이 배경들이 저는 있을 거라는 의심이 돼요. 사실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 제재라든지 또는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관련 국가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다음 2라운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되버리면 근데 저렇게 되면 유가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전쟁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상수가 됐을 때 이걸 무시할 거냐? 예. 아니면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것 때문에 예. 물가로 인해서 예.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영할 거냐? 예. 이렇게 되겠죠. 유가와 관련돼 있고 경기와 관련된 것들은 안 좋고 네. 나는 거기랑 별로 상관없어 하는 쪽은 자기 갈 길 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또 방송도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겠죠.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계속 안 좋다라고 네. 주장을 할 것이고 이 효과가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제가 이코노미스트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안에 있는 시장의 투자자들이나 펀드나 아니면 헤지 펀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관점이 아니고 이 안에 수급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 섹터의 흐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서로 좀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게 갈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요즘의 보도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났는데 3.5%, 3.75% 동결했습니다. 이거 뭐 다 안다 하더라도 제가 써오는 이유는 이게 중간중간 이럴 때 한 번씩 얘기하지 않으면 가끔 가다가 미국이 지금 몇 퍼센트지 기준금리 우리나라 몇 퍼센트 이러거든요. 네. 이럴 때 한번 다시 또 숫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5에 3.75%고요.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 3.85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좀 더 내려오고 그리고 금리도 약간 더 기준금리도 내려오는 거를 바라보고 시장은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쪽 방향으로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동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딩들을 보면은 경제 활동은 견조하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동결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지 유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의 연준 의장들은 연준 위원들이 있고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죠. 뭐 어떤 조직이든지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있으면 밑에 사람 올라오고 이러면은 네. 자리 좀 내주고 다른 데 나머지는 더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는 본인의
연준의 독립성에 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다. 연준에선 월가에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4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브리치했다는 걸 뉴스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브리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기사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던 어떻든 간에 캐비너시가 돼서 캐비너시가 와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던 어떻든 뭐 또 잘 관리하고 의견 조율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하나만 한 소리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캐비너시의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캐비너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큐티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요. 신호를 분명히 주겠다는 얘기는 미리 네. 알려준다 확실하게. 요거 그다음 거요. 제가 일반적이라서 그냥 제가 안 읽었는데 네네네.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은 필요시에는 신호 줄 거다. 미리 예고할 거다. 연준이 예전에 다 그랬어요. 네. 깜짝 쇼 없다. 예. 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이 올해 1분기 3호 신용 분야의 사업 부분에서 수익률이 0% 정도 0대로 됐다는 거예요. 2년 전에 4.1%, 1년 전에 2.7%인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3호 대출 시장이 뭐 붕괴하고 이런 것도 어떻든 그때 봉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지 이제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신뢰도가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율도 더 낮게 되고 환매 제한하고 신뢰도 하락 등으로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이 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도 되게 단순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모펀드의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공모펀드, 인사이드 펀드, 뭐 그리고 차이나 펀드, 뭐 그래서 공모펀드가 엄청 인기 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정확히 이제 30년 좀 넘게 증권사에 있었는데, 제가 30년이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런데 질문을 안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왜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예, 주에 뭐 하세요? 예? 뭐 이벤트가 있으시고? 아니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제가 이제 증권맨으로는 끝내려고요. 어? 처음 들으셨어요? 조직에서는 네. 이제 나오시고. 좀 시원섭섭합니다. 네네네. 증권맨으로는 이제 사령장 받고 30년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다 생각이 났어요. 다음 주에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우리 증권맨들이 이제 제 이 얘기를 다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공모시장 펀드가 막 활성화되면요. 직원들한테 맨날 그거 팔라 그래요. 공모펀드. 맨날 캠페인하고 그거 팔라고 맨날 그거 숫자 나오고 네.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공모펀드가 신용을 잃고 신뢰도를 잃어서 뭐 처참하게 깨지고 뭐 이러면서 요거는 이제 다 그분들. 그 다음에 다 돈들이 어디 갔어요? 사모펀드로 갔어요. 아. 사모펀드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뭐 때문에 깨졌죠? 수익률 이게 아니고 사모펀드의 부실 또는 그거 뭐라 그러죠?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 또는 뭐 범죄 악용 뭐 맞아요. 이런 게 막 네. 있었어요. 사모펀드에. 네. 사모펀드 장난치는 사람 진짜 많았죠. 네. 우리 왜 법적으로 정치인과 연결된 거 다 사모펀드였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신뢰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공모펀드, 사모펀드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지만 이 신뢰도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ETF 전원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ETF 얘기하고 있고 ETF 전부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만히 보면은 이 흐름이라는 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모대출 시장은 이게 지금은 여전히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 확대되는 이유는 소위 그 IB의 대형 IB들이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저는 약간의 음모론이 있었다라는 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확산된다고 하지만 신뢰도는 계속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 투자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드리려고 네, 제가 네. 너무 길게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뭘요? 아니 이 얘기를 길게 했다고요? 저 얘기로 뭐. 네네네. 예. 아니 그게 관심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 네, 그건 뭐 완전 천천히 설명해 주실 일이 있으실 거고 저희 아니요, 뭐. 아침은 계속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뭐 설명할 일도 없고 그냥 뭐 네네네. 제가 한 30년 되면 그만두고 싶었고요. 너무 오래 했잖아요. 야, 그래도 회사에서 굉장히 네? 엄청 많이 붙잡으시겠다. 뭐
예, 감이 딱 옵니다. 그럴까요? 예. 여튼 뭐 예. 그리고 뉴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우려인데요. 오픈 AI에 어저께 우려의 목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6천억 달러의 컴퓨팅 대금 지급 이거 될 수 있어? 데이터 센터 계약 엄청나게 하고 이랬는데 이거 중간에 멈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면서 샘 알트만 CEO와 CFO 간의 이견들이 좀 있는 이런 좀 뭐랄까요? 불협화음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를 좀 찾아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됩니다. 메타 아까 주가 지금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자본 지출을 최대 1,4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시장이요. 네. 그래서 그 투자해서 뭐 하느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과 대규모 칩 구매 계약하고 데이터 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딴 지금 빅테크들 다 이렇게 투자하는데 니네 뭐 하냐 이제 요 소리 듣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투자 이만큼 더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발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쓰고 있는 소위 뭐 검색하고 있거나 LLM을 가지고 검색하든지 또는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생성형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에이전트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AI를 얘기한 지 뭐 사실 불과 한 3년뿐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록 뭐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그 정도? 코파일럿, 예. 퍼플렉시티. 네.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쓰는 거. 네네. 이 중에 몇 개씩은 쓰잖아요. 두세 개.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은 네네. 몇 개 써요. 이거 쓰거든요. 중국의 것들도 있죠. 중국들이 우리 알려진 딥스크가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너무 우후죽순 많은 거 아니에요? 많긴 많죠.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전 세계 사람들이 쓸 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얘들이? 그 중에서 어떤 데가 더 우세하고 어떤 데들은 이제 뒤따라 가다가 점점점 벌어지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렇게 많어? 그래서 지금 뭐 7개, 뭐 중국에 더 생겨갖고 나중에 이제 중국 것도 막 생기고 그러겠죠. 한 10개 정도가 생기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누구나 다 알듯이 뭐가 좋아라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뒤따라가는 측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요즘에 이제 제가 세미나 자료 하나 하면서 이런 얘기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답답한 국면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전에 그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이제 애플, 뭐 삼성 있었지만 예. 진짜 많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스마트폰 만들겠다고 뭐 모토로라도 만들고 뭐 블랙베리. 여기저기서 막 다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두 개로 크게 정리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가형 제품이 이제 그 뒤로 이제 막 따라 붙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대표 선수 한 두세 회사 이제 살아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저가나 아주 효율 극대화한 어떤 예. 색깔 있는 어떤 AI 모델들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그런 게 이제 앞으로 3, 4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네.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쿠팡 비판하고 그러는데 쿠팡 안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배민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지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안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는 다 지배당할 수밖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하드웨어가 셌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은 좀 약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맨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팔이 됐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취약한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게 지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자동차 규제를 강력히 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겠죠. 그것도 7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이미 중국 상원에서는 중국산 차량 수입 전면 차단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들이 미국의 제조업과 근로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자동차의 미국 내 생산 차단 및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한 우회 수출 전면 차단해야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뉴스죠. 이게 지금 중국을 방문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단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서 강력히 지금 이거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여러 군데서 여러 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아까 보니까 시간이 또 다시 오르는데 블룸에너지와 3,19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이거 북미에 진출하는 게 뭐 3,100억이 얼마나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현지 생산하면서 북미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쪽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이제 스타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전자 지금 5월 21일부터 6월까지 6월 며칠까지죠? 13일인가 18일간 이제 파업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측에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왜 이걸 위법 쟁의행위라고 얘기를 했느냐? 웨이퍼 공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회복 중단 시에 회복이 어렵고 해당 시절의 점검 및 중단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거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위법쟁의 행위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5월 21일부터 파업 시작인데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금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시장은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거 뉴스 나올 때 이 삼성전자가 떴어요. 한 시쯤부터 갑자기 좀 오르긴 상승을 했죠. 좀 했어요. 상승을 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원 판단이 아마 사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가 봐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시장은 지금 그런 건가 봐요. 시장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최악은 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시장 심리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조 측 입장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사측에서 자꾸 시설 점거를 하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최악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위법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설 점거 계획은 없고 그리고 필수 안전 보안 유지 필요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생산 관련 그 부분에 대한 생산 관련 업무를 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에서 진행할 거야. 그런데 사측에서 이거를 오버해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서로 양쪽의 의견들이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20일까지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이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맨날 얘기하는 게 성과급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과급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안이 나오겠죠. 서로 같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가끔가다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속연조에 따라서 비율도 달리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융회사들은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고액연금이라는데 저 고액연금은 아니고요. 금융회사들은 일정 정도가 되면은 연봉 계약을 해요. 정직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요. 회사가 일정 정도의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걸 다 주지 않아요. 그래요? 다 주지 않고 일정 정도 수익이 안 나면은 그 부분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 지금 이익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 주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있어요. 근데 금융회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니까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사람을 1,000만 원을 안 줘요. 갖고 있어. 이따가 갖고 있어요? 영업성과 안 나오면 안 주는 거예요.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같이 분담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하면은 우리 노조나 이런 제조업에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같이 논의를 잘 해서 이게 이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요번에 엄청 받았잖아요. 이거 SBS 이제 단독이라서 제가 단독이라는 걸 써왔습니다. 직원 3만 5천 명 중에서 3만 명이 DC형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진짜 여기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네요. DC형으로 이미 3만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꽤 높은 비율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1조 원 이상이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퇴직연금에 DC형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급여는 퇴직연금의 DC형으로 가죠. 네. 근데 성과급이 가는 건가? 이거 애매하죠 이거. 그런데 요번 올해 처음으로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급의 일부가 퇴직연금으로 가는 DC형으로 가는 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1조 원 이상이 됐고 이게 전부 다 증권사로 들어갔더라. 이런 뉴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그 막 금액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거요? 정해진 금액이 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예, 연수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돈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뉴스를 왜 가져왔을까요? 퇴직연금에 DC형으로 갔으면 이거 펀드 아니면 제가 보기 다 ETF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네. 하이닉스 ETF, 반도체 ETF 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개별 주식은 있습니다. 안 될 거니까요. 예. 그리고 신한증권에서 코스피 상단 8,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는 보고서가 어저께 8,600 이요? 나왔어요. 예, 어저께 나왔는데요. 근데 이건 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거 보시면요.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 업종의 이익 상향 속도가 금리 등 할인율 부담을 상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그냥 표로 가져왔습니다. 왜 재밌다고 표현드리냐면 하도 8,600, 8,800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왜 이렇다는 걸 써놨어요. 왜 7,500까지 보느냐? 예, 지금 지수가 이만큼인데 삼성전자가 25.5%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8% 되더라. 근데 이들의 이익을 봤을 때 ROE가 34%고 53%인데 ROE를 가지고 적정 PBR을 계산해서 봤더니 정상화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26% 올라야 되고 SK하이닉스는 12% 올라야 되더라. 그래서 전체를 26% 오르는 거에 전체 지수 기여도가 25%니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건 6.6% 기여가 있고 전체 지수에 SK하이닉스 기여가 2.1%가 있어. 그래서 합쳐서 8.8%가 지금부터 기여도가 있으니 네. 이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지금 지수하고 8.8% 했더니 7,200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200이어야 된다. 이게 적정 가격이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목표가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P나 이런 게 낮아지면 뭐 하단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8,600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8,600포인트는 반도체 제외 업종의 다른 섹터들이 성장이 나타나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맨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선언적이라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8,200이니 뭐 8,000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은 아마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 또는 뭐 이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니 네. 하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이렇게 산출했느냐를 예. 저기다 이렇게 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가져왔는데 시간 없어 이거 못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예. 시간이 좀 없네요. 조금 키워서 볼까요? 저는 이게 예, 제일 저희가 키워서 온 키워드리겠습니다. 키워온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게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이게 이제 수익률이에요. 네. 네. 1년 수익률이 삼성전자 298%, 하이닉스 585%, SK스퀘어 760%, 두산 에너빌리티 360%. 큰 것만 먼저 할게요. 네. 삼성전기 5배, HD 현대일렉트릭 3.3배, 미래에셋증권 5.4배, LS일렉트릭 5.6배, 효성중공업 757%, 한미반도체 346%, 두산이 400%, SK가 200%, 하나시스템이 200%, HD 현대가 270%, 포스코 페트로리엄 120%. 먼저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징이 확실하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거버넌스 개혁에 있는 애들. 거버넌스 개혁은 삼성생명 200%이 올랐잖아요. 네. 거버넌스 개혁에 있는 애들이랑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시장이 확실히 뭐가 끌고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조금 뭐 이쪽에 갖고 계시거나 뭐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보면은 뭐 한 50% 아래의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삼바. 여기 LG에너솔루션 있고 이 삼성바이오로션 마이너스에 다 그냥 아예 50%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있고요. 네이버 여기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요즘 못 올라서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네이버 1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SK 이노베이션, 뭐 카카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환경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것들은 이제부터 조심하고
안 올라간 거에서 그러면 찾아봐가지고 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건 장기적으로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패션은 나도 동참은 시장의 수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지만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딴 데 가 있으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막 올라오는 어떤 섹터가 나와서 그들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섹터가 대형주군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그게 주도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늘 관심 있게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딱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신. 네. 야, 근데 진짜 이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뭐 삼바 갖고 있던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겠다. 네. 50%도 안 되고. 저게 불과 한 5년 전, 4, 5년 전쯤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이었던. 네이버, 카카오.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 네. 시총 10위 안에 막 들어가고 두 개 합치면 뭐 뭘 이긴다, 뭐 이런 거 한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상황이 변한 거죠. 상황이 변한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가는지 일단 그 프리장에서 좀 보면 프리장이 아니라 그 넥스트 시장에서 좀 네. 보면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약보합 내지 강보합 정도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1% 이상 크게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띄웠습니다. 한 1% 정도 돼요. 그냥 네. 뭐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예. 아니 이러다 보면 네. 뭐하러 내가 SK 하이닉스에 투자해 스퀘어에 투자하지 이런 반응들 보이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아요? 스퀘어? 네. 왜 스퀘어가 많이 올라서? 스퀘어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런 반응은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없구나. 그렇게도 버는 거고 뭐 이렇게도 버는 건데. 죄송합니다. 예, 두산 퓨얼셀도 오늘 좀 세게 가는 것 같고 서울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오늘 뭐 상승 상위권에 좀 로보틱스 쪽이 오늘 좀 좋은 것 같고요. 나우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등이 많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도 좀 가고요. 오늘은 로봇의 날인가 보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 네. 또 우리 이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방법들이 다양한 있었습니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구독 서비스를 구독이 이용하는. 있는 네. 거죠. 네, 그거 한번 구독해 보시고 실시간. 요거는 앞으로도 쭉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만할까요? 깜짝이야. 시작했는데 이제 왜 시작했는데 자꾸 물으세요? 아유 이거는 네. 진짜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구독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네.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주호 기자도 이제 가. 알겠습니다. 더블 밸류업으로 초반 분위기 잘 보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오도록 할게요. 네. 프로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